자, 이번에도 나시 원피스예요. 이렇게 끝나시 원피스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까만 원피스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이것도 이거는 좀 더 깜찍하게 입기 위해서 기장을 좀 더 올리고 허리선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뜯다 입혀 봤을 때 허리선이 양쪽에서 이만큼씩 줄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만약 손님이 날씬하게 입는다고 해도 줄여준다고 해도 여기 뒷판에 보면은 앞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뒤쪽에 보면 사링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돼가 있죠. 그래서 손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날씬하게 줄여줘도 여기 뒷판이 사링이 들어가서 이미 여유 분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한 옷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줄여진다고 해서 여기까지 날씬해지는 건 아니다. 허리선을 최소한도로 조금 잡아주고 날씬하게 해주고 기장을 올려줘서 이렇게 입어야 되는 옷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옷을 진단을 먼저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수선해 보겠습니다. 자, 양쪽에서 허리를 반인치씩 줄여주네요. 근데 이거는 까만 원피스하고는 달리 이거는 골덴이죠. 그리고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더 살펴보니까 허리선인데 일자로 쫙 박힌 게 아니고 따로따로 상판 받고 하판 받고 치마폭 받고 나서 가운데 선을 연결해 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뜯어야 되죠. 이 옷은 뜯어야 됩니다. 여기를 뜯어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바로 일자로 쭉 연결됐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뜯을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옷도 만드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러면 수선을 할 때 순서를 먼저 살펴야 돼요. 어디를 먼저 박아서 나중에 박아줘야 하는 건 순서가 이 박음선에 따라 박아 있는 그거에 따라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 뒷판에 상판은 상쪽에 먼저 줄여주고 하판 줄여주고 나서 가운데 선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뜯어야죠. 여기만큼은. 자, 허리선 이만큼을 뜯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반씩 줄여주기 위해서 자, 허리선을 뜯어 봅시다. 칼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꼭 기장을 얼마만큼 올리냐면 기장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은 밑단에서 박음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인치 반 올려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단이 밑가시 처리도 이렇게 되어 있죠. 밑가시 처리도 있고 우라도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라도 올려주고 밑가시를 올려주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제 살펴봤으면 이제 밑가시를 뜯어야 되죠. 자, 밑단은 스테치가 나져가 있어요. 밑가시를 뜯죠. 스테치를 먼저 뜯어야죠. 이런 거는. 자, 스테치를 뜯어 봅시다. 1인치 반을 올리고 밑단은 아주 작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이 옷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똑같이 해줄 필요는 없는데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해주니까 어때요? 안쪽에 보니까 우라가 보이고 안쪽에 속이 보이죠. 이런 게 보기 싫죠. 옷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옷은 어떤 옷이네? 무슨 옷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본을 갖추지 않는 정성 없이 만들어진 옷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안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시접이 1인치 반이 올라가니까 좀 더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거를 덮어서 이렇게 상판이 안 보이게 해줄 수도 있죠. 하얀 천이 아예 속이 안 보이게 해줄 수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우라를 이런 정도로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옷은 그렇게까지 맞춰주려고 하면 호리아가 되기 때문에 옷이 우라가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까지 안 맞춰주고 지금 있는 이 상태로 우라를 약간 짧은 듯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밑단은 조금 더 넓게 해줄 겁니다. 자, 지금 계산이 나왔어요. 자, 이제 뜯어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밑단을 뜯어야죠. 1인치 반. 그럼 1인치 반 올리는 체크 먼저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는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을 여기 대고 이렇게 초크를 표시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 자세가 좋아요. 일도 편하고 정확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1인치 반 자, 기장을 올립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체크를 해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서는 이거를 오바르크를 자기 색깔로 여기는 만들 때 많은 옷을 만들 때는 하지만 일일이 이런 걸 다 이렇게 자기 색깔로 오바르크를 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까만 것으로 치줄 겁니다. 저는 그냥 앙님은 이것을 집어넣어서 해줘야 되는데 집어넣어서 해주면 조금 두꺼울 가능성이 있고 후리하기 때문에 잘 안 되죠. 박음선이. 일단 그래서 일단 스티치를 일단 먼저 떴고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후리아를 다시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이게 소화리가 잘 안 좋다. 그렇죠. 편하게 밑단이 안 누워요. 후리아를 올릴 때는. 그래서 시접을 많이 안 넣거든요. 자,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천을 약간 당기면서 칼질하면 잘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으면 잘 뜯어져요. 잘 뜯어집니다. 이렇게 밑단을 한번 뜯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얇게 넣어주려면 굳이 뜯을 필요도 없죠. 1인치 반 올리니까 가위로 잘라버리고 하면 되죠. 근데 일단 뜯어갖고 저는 단을 고르겠습니다. 스테치가 4분의 1 넓이 스테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 4분의 1까지 잘라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뜯어갖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접어 놓을 수 있으면 접어 놓으려 그러거든요. 왜냐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까만 걸로 오바르크 쳐도 지저분해요. 한 단을 좀 꼬부리 넣으면 그런 것들이 까만 오바르크 실들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옷이 깨끗하죠. 그래서 그럴 수 있을까 보려고 시접을 다 잘라내지 않고 일단 뜯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스티치를 뜯고 이제부터는 시간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가도 제가 하는 식대로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막 내가 신경 써서 애쓰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뜯는 시간도 이런데 같이 뜯어서 옷 한다 생각하세요. 되도록이면 우리는 밑가시가 이렇게 있을 때 박아주는 거 있죠. 이거를 전체 뜯어버리지 않고 해야 돼요, 옷을. 왜냐면 이게 지금은 밑가시가 땡기지 않고 옷을 딱 제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까지 다 뜯어버리고 다시 맞추려면 잘못하면 우리가 밑가시가 땡길 수도 있거든요. 밑가시는 안쪽에 대져 있는 이 천을 밑가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 밑가시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고 그랬다는데요. 자, 밑가시는 옷을 뒤집어서 넘기기 위해서 앞단에 대주는 이 단을 밑가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밑가시 분량을 빼고 난 다음에 우라 재단이 들어가서 이렇게 우라하고 같이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이 밑가시가 이 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밑가시가 당기면 옷이 울거든요. 그러면 옷 할 때 이쁘지도 않지만 옷이 울으니까 다시 뜯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밑가시가 우는 옷들도 많이 여러분들 보지 않아요? 참 보기 싫고 안 좋죠. 그건 옷을 잘 못 만든 거예요. 그래 잘 못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밑가시하고 박아진 이 선을 전체를 뜯어버리지 마세요. 올려준다 해도 그래서 박혀져 있죠. 지금 이렇게 밑가시하고 몸판하고 박혀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안 땡기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해줄 수 있어요. 올린 만큼 위에서 박아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그렇게 해보세요. 자, 1인치 반 올라가기 때문에 우라도 어때요? 내가 지금 스티치는 뜯을 만큼 뜯었습니다. 스티치는 올릴 만큼 뜯어놨어요. 그러면 우라도 1인치 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올라와 있는 이 선 있죠. 여기서도 1인치 반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를 테고 여기서 1인치 반을 표시를 하세요. 1인치 반 표시하면 요만큼 올라가지고 요만큼 올라가야 되네요. 그럼 우라도 요만큼 뜯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1인치 반을 표시를 했으면 뜯어야 기장을 올리면서 우라도 같이 올려주죠. 우라가 박을 때 같이 붙어서 박히면 안 되잖아요. 이건 따로 되어 있는 옷이죠. 여러분들 옷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이거 아는 상식이지만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이만큼 뜯었습니다. 우라도
자, 옷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고 그냥 수선만 하기 위해서 배우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순서를 잘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1인치 반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뜯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하기 힘드시면 이 우라도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1인치 반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냥 해주세요. 지금 우라가 이거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도 우리도 그럼 초보자를 위해서 좀 여기 1인치 반을 표시를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 우라가 빠지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갖고 하면 우라가 빠지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은 우라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자, 잘 못하면 우라가 빠져요. 근데 지금 옷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 올라가는 이 앞판 쪽에 우라 있죠. 여기를 너무 많이 빠질까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안 해줘도 우리는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조금 내려서. 근데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그대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1인치 반을 표시하라는 것이지, 옷을 더 잘해주고 싶으면 밑단을 꺾은 다음에 보이지 않도록 여기를 단을 이렇게 맞춰서 꺾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옷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쪽에는 스티치가 아직 안 뜯어졌네요. 그럼 한쪽에 스티치까지 뜯어봅시다. 이거는 골덴이기 때문에 우에서 밖에서 실이 잘 안 보여요. 안쪽에서 잘 보이죠? 스판 골덴이에요. 자, 기장 올린 만큼 스티치도 다 뜯어야 기장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거 뜯어줍니다. 이렇게. 제가요, 김장하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뜯었어요. 자, 뜯어서 1인치 반을 올려주는데, 지금 우리가 재단을 표시해야 될 게 어디예요? 밑가시 부분에 1인치 반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왜 정확하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앞이 터져 있어서 밑가시가 붙어서 있는 이런 옷들, 단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옷들은 이 앞이, 이 앞 섭 있잖아요. 여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란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란히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리는 것을 그어서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찐바가 나면, 서로 다르게 찐바가 나면 우리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는 그 상태의 옷이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뒤집어서 우리도 1인치 반 그대로 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치 뜯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야 돼. 똑같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밑가시를 뜯어버리면 나중에 당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아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다려줘야 돼. 이렇게 다리고 1인치 반을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자, 1인치 반을 지금 현재 바가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초크가 잘 안 묻죠. 여기는 하얀 것이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자, 그리고 이런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1인치 반을 맞춰줍니다. 근데 우리가 꼭 여기서 초크를 안 써도 돼요. 여기는 더 정확한 건 뭐예요? 펜이에요, 펜. 자, 우리가 펜 쓰는 거를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요. 자, 살짝 볼펜을 사용해도 괜찮고, 잘 묻어서 날아가는 휘발성 있는 것도 해도 괜찮은데,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늘은 펜을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초크보다도 이게 훨씬 더 가늘게 펜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살짝만 꽂은다고 이거 살짝만 꺼주는 거 이거 가지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살짝이 꺼졌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실선처럼 꺼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살짝만 끄세요. 이것 때문에 절대 옷에 뭐 물이 든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진하게 먹칠을 하면 안 되죠. 살짝만 끄세요. 이렇게. 볼펜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볼펜은요,
볼펜 전용으로 지워지는 전용으로 이렇게 지우지 않는 이상 드라이해도 세탁을 해도 잘 안 지워져요. 물빨 해야 된다고 볼펜이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끊는 건 괜찮으니까 이렇게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여기에 사포 같은 것들 이용해도 괜찮아요. 사포를 이용해서 살짝 꺼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포가 있는데요. 그런 걸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꺼줘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렇게 껐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로 오히려 초크를 하면 선이 굵어서 초크를 깎지 않으면 기장이 제대로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1인치 반.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 있는 옷이 밑가시가 밑으로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분량을 빼주고 다시 옷을 만들어줘야 되죠. 자, 그런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1인치 반을 살짝이 해주겠습니다. 살짝이 이렇게 살짝 해주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정확하게 살짝에 살 꺼주겠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돼요. 이렇게 살짝이 껐어요. 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건 이거 박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품을 봐야죠. 품. 제가 지금 우라를 지금 손을 안 댄 게 이거 뜯어야 되잖아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해주려면 안 뜯어줘도 돼요. 근데 지금 해놓은 게 막 속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전 맞춰주기 위해서 이거를 뜯을 거예요. 우라를. 그래서 전 다 안 잘라내고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뜯을 겁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옷을 아무렇게나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왕 수선하는 거 좀 신경 써서 해주죠. 이런 걸 신경 써서 해준다 그런 거죠. 이거 안 맞춘다고 손님이 뭘 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된 옷인데. 근데 우리는 옷을 만드는 전문인들이죠. 전문가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져야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양심에 허락하지 않는 건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옷을 만드는 내가 알고 있는 옷을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수선을 하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막 해주기 싫은 거 있어요. 정말 너무 필요하더라. 굳이 내가 이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것들은 제 할 때도 있는데요. 또 이렇게 우라가 보이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해주죠. 다 해놓고 나면 한번 볼까요? 속이 보이는 우라는 있는데 이렇게 속이 보이도록 하는 것하고 안 보이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속이 보이는 거 안 좋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어디예요? 이것도 허리선만 넣을 거예요. 자, 이 옷은 허리선을 다 갈라서 시접을 갈라놨네요. 자, 대부분 옷들이 허리선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죠. 근데 이거는 갈라놨네요. 그럼 우리도 갈라줘야죠. 자, 허리선만 다시 여기를 이제 뜯어야죠. 허리선을 줄이기 위해서 허리선을 줄여주고 다시 갈라줄 겁니다. 이렇게. 자, 뜯었어요. 자, 이렇게 박아주면 되죠. 여기는 오바르크가 약까지, 오바르크도 보니까 만들어진 형식이 다 해갖고 일률적으로 오바르크를 쭉 쳐줬네요. 그래서 오바르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자, 다 알죠. 그래서 옷을 뒤집어 보면 고친 옷인지 안 고친 옷인지 다 알죠.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어떨 때는 수선했는데 옷이 뭐 이렇게 됐다 하고 가지고 온 옷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 불문하고 옷을 딱 뒤집어 보면 수선을 해 놓으신지 안 해 놓으신지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지통을 추리닝이 왔는데 자기는 우리 집에서 옷을 줄였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보니까 단은 줄였어요. 단은 줄였는데 바지가 짝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이. 그래서 허벅지가, 이 종아리가 짝짝이래요. 한쪽은 끼고 한쪽은 안 끼는데 한쪽은 낀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그 옷은 수선을 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장은 다는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많죠. 그리고 우리 뒤집어 보면 다 알잖아요. 오바르크가 똑같은 것인지 원래 만든 것인지 아니면 박혀져서 수선을 해 놓으신지 안 해 놓으신지 보니까 오바르크가 원래 그대로고 수선을 전혀 한 옷이 아니었어요. 이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옷을 뒤집어 보면 옷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옷은 허리선을 쭉 다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오바르크를 일률적으로 다 쳤어요. 수선을 하면 이 오바르크가 뜯어지죠. 그래서 수선 했는지 아닌지 다 알죠. 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반인치씩 허리선을 잡으니까 이렇게 겨드랑이에서부터 허리선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끝섬에서 밑에 칸에도 이렇게 딱 잡아줘요. 이렇게 이쁘게 선을 이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나 흰 초크가 이런 데는 늘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이럴 때는 사프를 써도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사프가 어디로 도망갔냐? 사프가 어디로 도망갔냐? 찾아갖고 오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쓰려고 여기다 빼놨는데 안 보이네요. 그러면 가늘은 것으로 한번 살짝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도 여기는 밑에는 라인이 있지만 위에는 라인이 없는 옷이에요. 이거 상판이고 이거는 하판이에요. 허리선에서만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하고, 자, 우리가 이럴 때는 초크를 이렇게 깎죠. 이렇게 깎습니다. 얇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칼로 가늘게 깎아서 이렇게 쓰거든요. 자, 정확한 표시를 할 때는 초크를 칼로 깎아서 씁니다. 자, 초크를 칼로 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인치씩 잡아서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러나 아주 정확한 도를 요구할 때는 가늘은 사포편을 사용해서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확도를 할 때는 항상 초크를 가늘게 깎아 갖고 쓰십시오. 이렇게 해서 허리선을 잡아줬습니다. 아주 날씬하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옷은 그렇게 입는 옷은 아니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싱으로 가보겠어요. 자, 원피스 나시 끝나시 원피스 줄입니다. 민소매 원피스라고도 하죠. 자, 실 주황색 실, 주황색 실, 진한 주황색 실, 진한 주황색 실. 이거 밑단 스티치를 놔야 되기 때문에 실 색깔이 거의 같아야 되죠. 근데 이 색실이 진한 주황색 실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주황색 실 요거 하면 더 밝고. 자, 요거 해볼까요? 요거 딱 맞네요. 저 우리 집 실이 주황색 실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도 실 고르기 힘들죠. 저쪽에 또 있어요. 주황색 실이. 그래서 실은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스티치가 아니라면 신경을 안 쓰는데, 자, 이 색실이 딱 맞네요. 자, 실을 갈아 끼워 보겠습니다. 갈아 끼웠어요. 그리고 밑실 이게 맞는가 안 맞죠. 밑실로 스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치가 딱 맞는 실이어야 돼요.
실이 조금 달라요. 밑실 스티치 할 때 똑같은 실로 감아서 쓰고 거의 흡사하니까 몸판은 이걸로 하죠. 스티치가 들어가야 돼요, 밑단에. 그래서 밑단은 현재 4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4분의 1로 안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옷도 스티치도 디자인이거든요. 스티치도 디자인입니다. 디자이너가 스티치를 얼마만큼 굵기로 끊어놨냐에 따라서 재봉 미싱하는 사람은 그대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티치도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서 마음대로 변경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4분의 1 스티치가 나져 있지만은 4분의 1 스티치로 해주라 보니까는 이게 시접을 많이 남겨 놓으면 이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하얀 천으로 안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이면 보기 싫어요. 후리아가 또 날리잖아요, 바람에. 그럼 이 하얀 천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렇게 해주고 좀 더 넓게 해주고 스티치를 약간 들어와서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줄여줄까 생각해. 다시. 손님은 4분의 1 스티치인지 바인지 스티치인지 잘 몰라요. 옷 해주는 사람이 안쪽에 우라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4분의 1 스티치하고 우라가 보이는 게 더 나은가, 이거는 내가 일하는 사람이 판단해서 해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저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4분의 1 스티치로 전체적으로 스티치를 같이 맞춰주는 것보다 밑단을 조금 더 넓게 넣어주고 우라가 안 보이도록 덮어주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옷이 그게 훨씬 더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밑단 스티치는 좀 더 넓게 얼마든지 좀 더 넓게 놔줄 수 있어요. 그런 옷들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이게 미리 뜯는 것도 이렇게 칼로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뜯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리미로 달아야 되는데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밑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다 그럴 형편은 아니니까 여기서 바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리겠습니다. 이것도 고르게 시접이 딱 펴진 상태에서 딱 박아줘야가 땡기거나 울지 않죠. 그래서 여기 시접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펴서 그냥 맞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았습니다. 이렇게 박았어요. 또 한쪽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 되도록이면 모든 수선을 교과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싶어요. 그냥 정석으로 교과서처럼 안 하면 내 맘대로 그냥 할 수도 있죠. 그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근데 설명도 할 때 잘 해주고 옷 만드는 방법, 옷이 되어지는 과정, 이런 거를 교과서처럼 남겨놓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찍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 품줄이기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배워도 되는 그런 과목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접이 밑으로 많이 위에 올라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옷이 울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접은
다리미를 완전히 펴서 딱 맞춰줘야 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잘 터질 염려가 있는 거는 대박음질을 한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폈을 때 이 시접이 많이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여기가 당기거든요. 시접이 당겨서 옷이 울어요. 안 편하고. 그래서 이 맞춰준다고 막 당겨요. 그 다리미로 빠지면 딱 정확하게 편하게 누워진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품 줄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품 줄였어요. 여기 다리면 되고 품 줄이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가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밑가시 저 꺼놓은 건 여기를 있죠. 최소한 편하게 이렇게 딱 펴세요. 1인치 반을 정확하게 펴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풀리는 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풀린 천이 들어갔을 때는 자실로 오바를 거쳐서 털지 우리는 다시 단을 올리니까 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한번 꼬불리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꼬불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 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한쪽 집어서 들어갔으니까 깨끗하죠, 옷이. 굳이 우리가 오바를 안 쳐줘도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잘라내야 되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시접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잘라도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밑가시 맞췄죠. 이 옷이 절대로 밑가시가 당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라도 우리가 다시 꺾어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해야 돼요. 옷이 전체를 맞춰서 이 밑단을 먼저 처리를 해서 안전하게 해놓고 우라가 이 속꽃이 보이지 않도록 이제 여기를 맞춰서 우라를 꺾을 거예요. 그럼 한쪽도 이렇게 밑가시를 이렇게 쫙 펴놓고 편하게 펴놓고, 여기도 우리 제실이었기 때문에 다른 한쪽 해주는 방법처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접어요. 지방 유튜브님도 보니까 아주 섬세하게 정교하게 배우려고 많이 쓰시던데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물어보지 않아도 할 때 설명 잘 들으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번 더 돌려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르고 밑가시는 이렇게 잘라줘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마음대로 잘라내지 말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나중에 해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 이제 뭐 돼야 됩니까? 밑가시를 이렇게 여기 할 때도 그냥 뒤집어 버리면 이 끝이 안 이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삼각으로 손으로 이렇게 삼각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딱 짚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으로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럼 이 끝이 시접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서 딱 나오죠. 그럴 때 송곳으로 살짝만 이렇게 모양을 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일정하게 이렇게 탁 기가 탁 살아나죠. 막 뒤집어 버리면 기가 안 살아나요. 이런 것도 요령이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여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 시접을 여기는 삼각인데 조금 매매 잘라줘야 돼요.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제끼고 손가락을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어요. 접었죠.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다시 손가락을 누르고 그대로 이렇게 펴주면 끝이 제대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송곳으로 살짝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기만. 그러면 삼각 기가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리를 누를 때도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손으로 만들어 놨죠. 그대로 팍 눌러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옆에하고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맞춰봐서 이대로 싹 맞춰보고 어디를 맞춰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꼭 찍은 단추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밑단 정리는 안 했지만 밑가시 정리는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단추를 딱 잠갔죠. 여기에서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여기 삼각이 좀 더 나왔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단추를 채워보니까 잘한다고 했지만 조금 나왔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면 좀 나왔죠. 여기가 보이시나요? 끝이 조금 나왔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나왔을 때는 이만큼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조금 8분의 1 나왔네요. 오직 8분의 1 나오면 안 되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요. 우리가 카메라에 비출 때 이렇게 잘 보이나요? 8분의 1 나왔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했다고 해서 다리미를 꼭 눌러버리면 안 된다는 게, 누르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송곳으로 이렇게 다시 각을 이렇게 집어넣어줘.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줘. 이렇게. 그래서 맞춰봐야 되는 거야. 또 밑가시가 달려 트임이 있는 옷은. 그래서 트임 있는 옷은 수선비를 더 받죠. 자, 그냥 쭉 일자로 통으로 되는 거하고 달라요. 이제 맞춤이 어땠어요? 이래 맞춤이 이제 맞았어요. 그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맞춰놓고 다리미로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밑가시 정리하는 거 이제 앞에 섭하는 것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모든 옷은 다 이렇게 해요. 마이나 코트나 단추가 달려서 벌어진 이런 밑가시가 되어 있는 옷들은 꼭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정확하게 끄어서 뒤집어주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이렇게 단추를 잠갔을 때 여기가 남아서 밑으로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걸 정확하게 보고 난 다음에 송곳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딱 맞춰 일자로 딱 되게 이렇게 맞추고 난 다음에 다리미로 꼭 눌러줘야 된다는 것 아셨죠? 이제는 이제 다리미로 갈 거예요. 여기도 그대로 눌러주면 돼요. 맞췄으니까. 항상 여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서 여기는 일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리 이거 뺄 때도 이렇게 잘 빼주세요. 이 안에 있는 밑가시가 이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여기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자, 단추가 정해져 있는 옷들은 꼭 이걸 맞춰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리미로 가볼까요? 자, 다리니까 카메라를 살짝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려야 될 부분은 이 허리선 줄이는 걸 다려야 되겠죠. 데스망을 찾습니다. 데스망 넣고, 자, 위에서 다리든 밑에서 다리든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다리고, 자, 시접을 이거는 눕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눕히는 것이 아니고 가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갈라주면 됩니다. 자, 눕혀야 되는 옷은 설명했지만 항상 뒤쪽으로 넘어가게 시접을 해야 되고 중간에서는 가운데로 모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나 가르는 것은 그대로 갈라주면 되죠.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빠개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갈라줍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옷을 해줬어요. 자, 품 줄여서 뭐 갈라놨네요. 자, 이쪽에도 똑같이. 데스망이 필요하죠. 이렇게 품 줄여서 자, 갈라줬습니다. 자, 여긴 됐죠. 그러면 우리가 뒤집습니다. 이렇게. 자, 품은 정리가 됐어요. 자, 다리미도 허리선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장할 차례예요. 기장. 자, 이제 여기서부터 밑가시부터 합니다. 밑가시 아까 맞춰서 송곳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눌러줍니다. 여기는 이쁘게만 정리해서 그대로 눌러주고 정확하게 이렇게 눌러서 빼줘요. 그리고 여기 집어서 넣어준 데 이렇게 집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단 1인치 반 선 체크된 대로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단을 밑단을 그대로 눌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더 지나가기 전에 우라를 이렇게 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든 그 우라의 시접은 여기서 4분의 3 올라온다 했습니다. 끝단에서 4분의 3 올라온다 했어요. 4분의 3 올라옵니다. 이렇게. 어디가 4분의 3이라 그랬어요? 자, 이 끝단에서 우라 끝기장 여기서 이 끝단에서 원판 끝단에서 우라 끝단은 4분의 3으로 올라와서 접어준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 올라와서 접습니다. 그대로. 자, 그대로 접으니 어때요? 속우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이런 하얀 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전체적인 기장에서 이렇게 보세요. 안 빠지죠, 우라. 우라를 이쁘게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어줘요. 안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깨끗하죠? 자, 여기도 집어넣어서 깨끗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우라를 다 완전히 이제 정리했을 때 여기 다시 미싱으로 박아서 정리해 줄 겁니다. 지금 터져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가 맞춰놨어요. 맞춰놓고 다시 연판 기장을 꺾습니다. 이렇게. 호리하는 시접이 많으면 기장이 잘 안 꺾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화리가 안 좋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반씩을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진 옷보다 훨씬 더 옷을 이쁘게 잘해줄 수 있어요. 맞춤 옷이 되는 거죠. 수선이 들어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선을 한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양장점이 있었던 시절에는요, 양장점이 많았던 시절에는 옷을 다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옷 만드는 가정은. 지금은 양장점이 없어요. 양장점이 없죠. 그래서 수선하시는 여러분들이 수선을 할 때에 찢어진 옷 꼬매주는 작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찢어진 옷이나 꼬매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고, 지금 어때요? 찢어진 옷도 디자인처럼 꼬매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옷도 들어오면 맞춤옷처럼 제대로 옷이 다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수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옷이 들어오면 현재 있는 기존의 옷보다 훨씬 더 이쁘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잘 나간다, 잘해준다,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 자, 아까 1인치 4분의 1인치 반을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끝단에서 4분의 3 올라온다 했습니다. 다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4분의 3 올라온다 했습니다. 끝단에서 우라기장은 4분의 3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옷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라도 아까는 비슷하게 잘 못 해놨어요. 딱 이렇게 펴서 보니까 이 초코너츠는 1인치 반 올렸지만 1인치 반대로 올려버리고 우라가 이상하게 되죠. 우리는 더 이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몸판에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춘 옷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주잖아요. 자, 아까보다 훨씬 옷 깨끗하고 이뻐졌어요. 자, 제대로 옷이 되죠. 치마 우라탄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는 다시 박아줄 거지만 우라탄이 어때요? 깨끗하게 됐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기장에서 이렇게 1인치 4분의 3 올라와서 단이 딱 꺾였어요. 속으로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해도.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다 꺾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우라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속옷이 안 보이도록, 이 옷의 속옷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딴 듯이 펴주고, 우라도 둥그렇게 이 기장의 4분의 3에 맞춰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그래서 1인치 반을 올려서 체크하라는 건 못하시는 분들 체크하라겠지.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더 잘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래서 옷이 별로 이쁘게 잘 안 됐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옷이 제대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우라하고 몸판하고 이렇게 옷이 기장이 깎아지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렇게 해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이렇게 맞춰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제 우라 안 빠질 정도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몸판에 기장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아까 기장이 체크해 놓은 기장이 무시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라하고 몸판하고 이쁘게 착 됐죠. 이제 이렇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 들어오면 어때요? 맞춤 옷이 돼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흠도 티도 없이 옷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이 집에 오면 옷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인물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라 기장 꺾어야 되죠. 다 기장은 다 맞춰놨어요. 이제 속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라를 이제 우라 기장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줍니다. 우라 기장 여기를 이제 시접 잘라낼 거 잘라내고 맞춰서 말아박아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장을 우라 기장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딱 펴가지고 제대로 골라서 해주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맞춤옷이 되는 거예요. 맞춤옷. 맞춤옷으로 수선이 돼가 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시접 잘라냅니다. 자, 기장 요만큼 꺾으신 선에서 나머지 이제 말아박을 수 있는 기장만 나누고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거는 넓게 안 박아줘도 된다 그랬어요. 후리아는 박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가위가 잘 안 들라 그러네요. 찝혀서 이렇게 정확하게 한 1인치 정도만 놔놓고 이것을 한번 꺾어서 집어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1인치 정도만 놔놓고 시접을 자릅니다. 이렇게. 자, 옷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라를 우리가 다리미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줘도 되는데 그냥 박아도 되는데 옷 만들 때는 항상 다 이렇게 했어요. 오바 같은 건 다 이렇게 해요. 그냥 대충 안 해요.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으면서 다리미로 눌러줘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다리미로 눌러주니 기장이 다 꺾였네요. 그죠? 이대로 박아주면 됩니다. 근데 미싱에서만 다 하려고 그러면 이쁘게 안 되죠? 이거는 후리아예요. 후리아. 좁은 단들은 그렇게 바이크 같은 옷들은 그렇게 해도 그럼 그장저장 그렇게 봐줄 만하게 잘 돼요. 근데 후리아는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미로 집어넣어서 꺾어서 그대로 눌러준다 했어요. 자, 밑에서 해야 될 일이 많죠. 이런 옷들은. 그래서 옷 수선을 할 때, 옷 수선을 받을 때도 이렇게 앞이 트임이 되어 있는 옷들 있죠. 앞섭이 이렇게 따로 단추로 되어 있는 옷들은 수선이 훨씬 더 어렵고 까다로워요. 다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통으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벌려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옷은 단추가 있기 때문에 벌려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도 깨끗이 처리가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제 이거는 받기만 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 밑단 여기죠. 여기 처리를 해야 되죠. 자, 이 시접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라가 4분의 3으로 덮여 있지만 원래는 이런 것들을 밑단을 잘 안 박아주죠. 안 박아주고 다 떠주잖아요. 다 떠주죠. 근데 박아줄 겁니다. 뜰라면 힘드니까. 원래 박혀 있었던 옷이니까 저는 이거를 1인치 간격으로 박아줄 거예요. 그래서 1인치 간격을 놓고 자를 겁니다. 지금 이 시접은 너무 많아요. 막 울거든요. 옷이 안 편해요. 이렇게 많으면 후리아는. 지금 시접이 한 2인치 정도 되는데요. 1인치 반만 넣고 자를 겁니다. 옷은 시접 정리를 잘해줘야 옷이 편하게 누워있고 매끈하게 되는 거예요. 시접 정리를 잘해줘야 옷이 매끈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에 울퉁불퉁 들어있으면 옷이 안 매끈해요. 옷을 다 해놨을 때. 자, 그런 것에서 옷을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런 게 다 점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접을 잘랐습니다. 그럼 저는 이것을 참 떠주면 진짜 좋겠죠. 옷도 편하고. 그럼 오버레크도 감춰주고 옷도 편하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거는 골덴이기 때문에 박아줄래요. 자, 그래서 이거 시접을 1인치 시접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1인치 시접으로 접을 거예요. 오락 안 보일 정도 1인치 시접으로 접어서 손으로
그리고 이것을 밀어 넣을 때도 이렇게 쭉 벌리면 안 되고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렇게 접어줘야 됩니다. 한쪽 손은 밀어 넣어주기 하면서 접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미를 그대로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지네요. 그대로 박아줄 겁니다. 1인치로. 자, 이렇게 끝까지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원래 떠지기가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떠줘야 되겠죠. 오바를 붙여가지고. 근데 골덴들은 보통 많이 박혀 있죠. 왜냐면 박아도 실 표시가 잘 안 나는 게 골덴이거든요. 옷을 곱게 해주려면 박는 거 별로 안 좋죠. 캐주얼 옷들은 그냥 박아주지만 저 비싼 옷일수록 그렇게 안 해주는데 디자인 따라서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박았네요. 이제 미싱 처리할 때 여기를 스티치로 박아주고 이게 오라 빠진 거 처리해주고 이 앞섭에 스티치 다시 놔주면 됩니다. 자, 미싱으로 가보겠어요. 와, 이거 원피스 하나 수선하는데 50분 걸렸네요. 자, 이제는 실을 제 실로 전부 다 밑실까지 교체하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비슷한 실로 했는데요. 스티치 들어가기 때문에 제 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똑같은 실로 하겠습니다. 위아래가 살짝 차이 나는, 살짝 차이 나는, 살짝 묶어보면 살짝 차이 나요. 색깔이. 자, 원피스 수선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러나 정석으로 합니다. 이거 바른 국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정석. 여러분들 수선을 이렇게 바르게 배우면 맞춤옷 할 때 하는 식으로 똑같이 일을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배울 때 잘 배우시면 돼요. 편법을 쓰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혜대로 하십시오. 자, 이렇게 저는 정석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게 옷 만드는 정석이에요. 그리고 옷 하는 기본 정석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 빼주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밑단 구겨 놓은 거 박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밑단을 여기를 전부 펴서 박아 주겠습니다. 이 끝까지 시작 끝까지 펴서 박아 줍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끝까지 펴서 박아 줍니다. 이렇게. 자, 잘 배우세요. 끝까지 펴서 박아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끝까지 펴서 박아 줍니다. 그리고 송곳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박아 줍니다. 끝대로 박아줘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줘요. 어때요? 자, 밑단도 끝대로 이렇게 박히죠. 이 끝대로 박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일을 배울 때 정석으로 배웠고 날치기로 이렇게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뭐 옷 만드는 뭐 대량 그런 옷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고 양장점에서 맞춤옷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그때 맞춤옷 만들 때 배운 정석대로 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치기 일 안 합니다. 잘 이렇게. 이렇게 배우고. 자, 여기도 이렇게 끝대로 이렇게 박아주세요. 자, 그리고 밑가시 여기 부분 있죠. 이제 뜯었던 부분이 남은 게 있죠. 여기를 다시 이렇게 다고 원래대로 다시 박아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펴서 끝까지 박아주고.
봐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집어넣은 거 있죠. 바르거치 나서 여기를 이렇게 약간 집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박아줍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깨끗이 처리가 됐죠. 이렇게 깨끗이 처리가 됐네요. 그리고 오라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해보면 여기도 이제 깨끗이 정리가 됐죠. 이렇게 여기는 마도매를 한번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됐죠. 깨끗하게. 지금 여기 정리 깨끗이 된 거죠. 이렇게 실도 여기 정리 깨끗이 되고 이렇게 되고 마도매를 한번 떠주면 되고. 자, 저쪽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 할 일이 또 있죠. 그래서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스테치를 뜯었기 때문에 뜯어진 스테치를 다시 놔줘야 되죠. 자, 이렇게 스테치를 다시 놔줍니다. 똑같은 간격으로 다시 놔줘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뜯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놔줍니다. 자, 골덴이기 때문에 실이 잘 안 보이죠. 자, 그리고 한쪽 이제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고, 자, 여기 지금 덜렁거리는 요거 있죠. 요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아주고, 여기 우리가 집어넣었던 거 있죠. 여기를 다시 이렇게 오각했던 부위를 이렇게 밑으로 박아줍니다. 그럼 깨끗하죠. 그럼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옷들 보면 마도매를 안 할 때는, 우리가 여기 보면 마도매 안 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마도매 하기 싫을 때는 여기를 들어서 2탄하고 2단하고 이렇게 박아줘도 되죠. 이렇게 들고 원판을 들고 이렇게 박아주는 옷들도 있죠. 이렇게 해서 박아주는 옷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정확하게만 맞추고 이렇게. 그러면 마도매 안 해도 원판이 딱 붙었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라하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스테치 아까 떨어졌던 부분 다시 마무리 해줍니다. 스테치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은 뭐 있어요? 지금 밑단 여기 지금 박아주는 거 있죠.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서 4분의 1 수치도 이렇게 전체로 놔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는 안 박아줄 거예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마무리가 됐죠. 시작해서 여기 1인치 스티치를 이렇게 다 놔줄 거예요. 안쪽에서 해야 되죠. 자, 여기도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박아줄 겁니다. 이렇게 박아주고 스티치를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손을 꼭 쥐고 까딱 맞추고, 이거는 놓으면 안 되죠. 이거 흔들리면은 틀어지면 안 되니까요.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해줬습니다. 깨끗해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스티치를 넣을 겁니다. 밑가시 부분부터. 자, 울지 않게 잘해야 돼요. 이게 딱 펴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스티치를 넣을 겁니다. 1인치 스티치를 이렇게. 스티치 넣고 있는 거예요. 밑단을 박음으로써 밑단 처리를 해주는 거죠. 밑단이 약간 넓게 접혔네요. 스티치는 똑바로 해야 되니까 약간 그걸 맞춰서 박아줍니다. 스티치를. 처음에는 1인치였는데 여기 1인치보다 약간 더 넓어요. 그래서 스티치를 약간 안쪽으로 해서 스티치를 넓이를 맞춰줍니다. 박기도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완전 편하게 딱 놓고 2인치 스티치를 딱 맞춰줍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옷을 이제 한번 볼까요? 다 됐어요. 자, 1인치 스티치 같지만 깨끗하죠. 옷이 깨끗하죠. 그리고 옷이 단정하죠. 이제 옷이 날림 옷이 안 됐어요. 이제 날림 옷이 아니죠. 아까는 날림 옷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속으로 안 빠지죠.
속우라가 안 빠지잖아요. 안 보이죠. 아까는 이렇게 다 보였죠. 하얀 게 이런 게 우라가 막 올라가서 보였잖아요. 지금 안 보이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라 안 빠집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수선해요. 맞춤옷이 되는 거예요. 이쁘죠? 자, 잘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다림질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림질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눌러줘요. 이렇게 깨끗하죠? 저는 옷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제 기쁨이에요. 기쁨. 못하는 사람들 옷을 해놓고 자기가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해요.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옷 만드는 것이 우리 삶의 전문인으로서의 그 자존심이고 또 긍지고 또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수선 이쁘게 잘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라도 한번 다려주고 이렇게 자, 옷도 이쁘게 잘 해놨고 저는 오늘 이렇게 수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참 일하는 걸, 옷 수선하는 걸, 이 옷 만드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단추도 한번 잠가 볼까요? 잠가 보면 어때요? 이 앞섭이 잘 맞춰졌죠. 이렇게 보게 잘 맞춰졌죠. 잘한 거예요, 수선. 자, 이렇게 수선한다는 거. 이런 데는 데스막에다 놓고 10% 놓고 한번 이렇게 살짝 다려주세요. 골덴도 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깍깍 눌러서 하얗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맨다리를 쓰면 안 되죠. 골덴은 줄이 착착 생기죠. 스팀 줄이. 그래서 골덴도 털이 있는 옷이에요. 겨울에는 털 있는 옷 많이 들어오죠. 골덴도 털이 있어요. 털이 또 삭가라 그러죠. 골덴은 털이 누워지는 질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삭가라 그래요. 그래, 그럼 잘 맞춰서 옷 해야죠. 자, 그래서 이런 골덴은 다림질 할 때 맨다리미로 스팀 줄가게 다리면 안 되고 시프 덮어서 겉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다림질 했던 자리에 한번 박았던 자리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피스 수선 끝나시지만 이쁘게 정석으로 하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옷하는 과정, 옷 만드는 과정 이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